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릴 방송 내용은 이 지금 이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 국회의원. 예,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안 되는데 가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짜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구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성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공짜표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경우에는 서울 경우에 대개 평균 10,000표 이상 정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전부가 다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부를 조작한 것과 관계없이 그게 반드시 윤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급박함과 필연성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탄핵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이제 탄핵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 내란죄가 아마 놀랍게도 헌법재판소 안에 불합치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란죄를 빼라, 그러면 탄핵을 시켜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지 어떻든 간에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은 계엄 이전에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선거마다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유튜브에 치우쳤다, 무슨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다,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상당히 심사숙고했다는 사실을 검찰의 공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의 딱 한마디는 보면은 이게 나라냐 이거거든요.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은 결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내용을 싣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 검찰 공소장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하는 세력들하고 도저히 함께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인 겁니다. 예. 일면 톱 기사에 윤석열 계엄 9일 전에 이게 나라냐, 김용현 담화문 포고령 준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을 공소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제 판단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게 대통령이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은 거죠.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상당히 대통령이 장고한 겁니다. 자,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미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그런 목표나 목적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조선중앙동아가 전부 내란죄에 박수를 치고 이런 것은 진짜 심히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인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제 경험이 좀 풍부하고 관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산업통상부 출신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하락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들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9개월 전부터 심사숙고해서 그다음에 결영에 옮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러분 아시죠?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뭐 한 분도 공정위 님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를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공병호 TV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은 선거마다 권력을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했다는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범죄 가운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심각한 범죄가 없는 거죠. 국민을 돼지 개로 여겨가지고 국민이 여러분들 투표장에 오는 것은 쇼고 자기들이 뭐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엊그제 올렸던 겁니다. 2024년 총선 인천 남조선 선거조작위원회 사전투표장에 오늘 올린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투표자의 위력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남조선 가짜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명단 5명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 동구의 허종식 가짜, 인천 연수갑 박찬대 가짜, 인천 연수월 정일영 가짜, 인천 남동을 이훈기 가짜, 인천 계양을 이재명 가짜 전부 다 가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남조선 선거조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런 투입한 액수가 여기 나오지 않은 조작수 이게 유령 사전투표였습니다.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이 표가 투입되기 전에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다 패배한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801표 차로 허종식 후보가 패배해 있었고 860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고 732표 차로 이훈기 후보 이 표를 다 더해줘가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새벽에 제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도둑질했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남조선 선거조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러분들 투입해 준 매수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남조선 조작공화국 역대 선거 결과 2020년 4.15 총선 유령 투표지 220만 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유령 사전투표지 220만 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
2024년 4월 10일 총선 유령 투표지 276만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투입, 위조 투표지 이꼴은 유령 사전투표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만큼 제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함, 최근에 완성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가동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왜 발각됩니까? 이게 왜 발각되는 거 하니까 당선자 낙선자가 결정되고 나면은 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게 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여러분 두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조선 선거조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한 220만 8천 표, 220만 8천 표, 276만 2천 표 관내하고 우편만 더했으니까 재외국민투표하면 한 3에서 한 5만 표 정도 더 늘어나겠죠. 이게 서울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 56만 6천 표 투입, 3구 대통령 선거 55만 9천 표 투입, 2024년 총선 4월 10일 총선 66만 5천 표 투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다 발각되는 것은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인천에서 2024년 총선에 14만 7천 표를 집어넣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 사람들한테 투입된 겁니다. 5만 4,895표가. 나머지 약 9만 표 정도는 성부 조작하지 않는 나머지 후보들한테 투입됐겠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성부를 조작한 후보에게는 총 몇만 표가 투입되는 거 아니까 5만 4,895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체는 얼마가 투입됐냐. 예, 인천광역시 전체는 여러분들 여기에 14만 7천 표가 투입된 거죠. 14만 7천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투입했고 이 가운데 성부 조작에 활용된 것은 5만 4,895표인 거죠. 그죠? 뭐 제가 가장하거나 뭐 나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싫어하는 것도 없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정당으로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없고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선거를 사기쳐 가지고 금배지를 받고 다수당이 된 다음에 윤 정부의 국정을 다 마비시킨 겁니다. 이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전부 다 조작해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 제가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 무슨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처럼 뻥치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칼같이 여러분들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날 숫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76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재외국민투표 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회가 이렇게 사실에 여러분들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사기치고 조작하고 위정하고 거짓말하고 조선민족의 특성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짓, 조작, 위선, 사기. 조선민족이 특별히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모략, 중상, 사기, 조작, 거짓말. 제 이야기는 그런 거 없다 이야기죠. 그냥 냉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수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덮으려고 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다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아 마찬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일부 깨어있는 시민들만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만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게 하게 되면은 남조선 조작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탄핵이 있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윤석열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실시한 윤 대통령 계엄 9일 전에 이게 나라냐 김용현 담화문 포고령 준비 조선일보에 기사 제목을 땄습니다. 일면 톱 기사. 이게 나라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인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질문을 몇 시간 전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동안 23,000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동의한다가 98%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이런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 전부 윤 대통령을 미친경으로 몰아가려고 이런 조선중앙동아가 강분하고 있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23,000명이 설문조사했으면 표본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표본의 이런 98%가 윤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 도둑질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친구들이 안철수, 오세훈이, 한동훈이, 김상옥이, 김예지, 한지아, 김태호, 유정복이, 김태흠이, 김영환이 이런 친구들이 다 뭡니까?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 생각이 뭡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이걸 어떻게 묻고 가냐. 나라가 망한 일이고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돼 있는데 이걸 묻고 가자고 이걸 그냥 파묻고 가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어이 안철수 이걸 어떻게 파묻고 가냐 이 친구야. 어이 한동훈이 어이 똑똑이 한동훈이 이거 어떻게 묻고 가냐. 야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이 안철수니 오세훈이니 한동훈이 다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의 핵심은 그냥 국민들이 영원히 노예 상태로 놓이느냐 아니냐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지 딴 거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왜 죽이려고 뭡니까? 내란죄를 빼가지고 빨리 속전을 해가 윤 대통령을 그냥 감방에 쳐넣으려고 왜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여기에 유정복이 김태흠이 김영환이 다 마찬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 뭐 김재섭이 뭐 조경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여기에 뭐죠. 내란죄가 이제 없어지니까 상설특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 상설특검 찬성한 김도빈이 김태훈이 안철순이 조경태니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선거 사기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훔친 거죠. 국민들의 것을 자기들이 훔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적 재산권.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야기죠. 우리가 좀 부족한 생각이죠. 저는 아주 여러분 신념이 투철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사적 재산권 사적 재산권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 몸인데 자기 몸처럼 여러분들 다루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문제나 이런 문제도 사유재산권이 명확한 사람 같으면 노 타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몸에 다른 사람 건 다른 사람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클 때도 분명히 가르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 타치다야. 다른 사람 몸은 다른 사람 거다야. 네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거를 오판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남입니까 형님 뭐 아우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사에서 엄청나게 자주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지. 투표권 기본권 참정권은 국민 것이잖아요. 국민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리가 기본권, 참정권, 투표권인데 김용민 사무총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그걸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수뇌부가 국민들이 지금 투표권을 도둑질해 가지고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것이잖아요. 국민의 것.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왜 어렵습니까? 국민의 것을 도둑질해가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훔쳐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수인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주인이 돼 가지고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선거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도둑질을. 자, 이게 제야 H님이 완성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사전투표 진단 프로그램 그리고 일명 조작값 추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름 조작값 추출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 이 로데이터가 뭡니까? 그냥 선관위 자료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변형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마쳤을 때 2024년 4월 10일 마쳤을 때 발표한 이게 로데이터 원재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고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범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를 찾아낸 겁니다. 제야 H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계산이 다 됩니다. 2024년 총선 선거구별 조작 N값 조작 수량 일람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투입한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서울 종로 곽상은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1,629표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곽상은 후보와 함께 더해 주다. 원래는 최재형 후보가 5,668표 차이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지 11,629표가 더해지면서 곽상은 더불당 후보가 5,961표 차이로 승리하게 됐다. 11,629표는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장에 진짜 투표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우편 투표도 3명의 진짜 투표자가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줬다. 여러분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표 도둑질한 거. 여기는 성부를 조작한 사람만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성부를 조작한 거.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급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남조선 조작위원회가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조작 방법 그리고 조작 규모가 투입해 준 표를 더해 준 표수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지? 포렌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발표한 득표수 자료 가지고 다 여러분 조작한 걸 찾아낸 겁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18번부터 이게 여러분들 18번이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되죠. 그다음 여러분 여기가 경기입니다. 경기. 여기 김준혁, 이재정, 이기현, 김영한, 이소영, 추미애, 김용만, 이상식, 부성찬, 이현준, 윤종군, 안태준 선관위가 표 더해주지 않았으면 전부가 다 낙선자가 돼야 될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선된 사람을 선관위가 유령 투표지를 더해가 당선자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 추미애, 이소영, 이현주, 김준혁 전부 다 조작에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사기꾼들인 거죠. 그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허종식, 박찬대, 정일영, 이훈기, 이재명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더해줘 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천에서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총 조작 표수는 54,895표네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여기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 내석에서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장철민, 박용갑, 박범계, 박정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투표지를 장철민, 박용갑, 박범계, 박정현한테 더해줘가 여러분들 금배지를 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죠. 이게 진짜 내란범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작한 걸 알 거니까.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철민이 함께 이러면 남조선 조작위원회가 몇 표 대해줬습니까? 13,247표 대해줬고 박용갑이 함께 13,609표, 박범계 함께 14,202표, 박정현이 함께 9,063표. 대전이 아마 9개 의석인가 할 겁니다. 거기에서 4군데 이런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게 진짜 내란범들입니다. 내란범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도 4군데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문진석, 박수현, 황명선, 어기구. 이거 뭐 정진석이야 다 알겠죠. 비서실장 하는 충남 공주 부여 청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12,500명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더해줘 가지고 9,225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를 2,78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당수 이름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동조를 하는 것이고 김상욱이니 안철수니 오세훈이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뭔 겁니까? 이걸 다 덮는 데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려가 전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 좀 단박에 다 찾아낸 겁니다. 제야 H님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조작값 추정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단박에 그냥 순식간에 찾아낸 겁니다. 여기 신범철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낙선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도 4군데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충북 청중 상당구 이강일 부정선거 당선, 충북 청주 성원 이광희 성부조자로 당선, 충북 청주 흥덕 이연희 성부조자로 당선, 충북 음성 이모성 성부조자 당선.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전체 41,633표를 받았네. 숫자 조작하는 게 이렇게 겁납니다. 숫자 조작하면 이렇게 완전히 덜미를 그냥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부산 북구. 부산 북구가 아마 부산이 15개 의석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성부를 조작한 데가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후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 6,808표를 전재수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원래 서병수 후보가 2,120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전재수 후보가 4,698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거죠.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서 만진 겁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돌려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조작에 활용한 공식을 다 찾아낸 다음에 조작하기 이전 상태도 다 복원을 해가지고 조작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여기에 6,808표를 집어넣었다는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한석을 조작한 겁니다. 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더 준 표수가 5,782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214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를 568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든 거죠. 이런 짓을 김용민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제주 서귀포에서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16,000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조성한 다음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기 이전에 고기철 국힘당 후보가 2,01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7,99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춘천갑 허영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했으면 당선된 사람입니다.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강원 원주월 송기현 13,000표 11,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강원도의 두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경상남도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조작한 데가 없고 성부를 조작한 아주 유명한 여름 선거구가 창원 성산구죠. 여기에 강기훈 후보가 굉장히 텃밭에 해당하는데 13,353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유령투표지 14,335표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경남 김해갑은 민홍철 12,65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윤 대통령 문제가 기성 정치인들이 절대로 언급할 수 없는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죽여야 그래야 여러분들 본인들이 영원히 권력을 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아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을 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저는 젊은 날부터 개인의 사적 소유권에 대해서 신앙에 가까운 여러분들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투표권 국민의 참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왜 도둑질하냐 이야기죠. 왜 김용민과 노태학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도둑질하냐 너희들은 진짜 망할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걸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대한민국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 사기질을 쳐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거를 발설을 한 겁니다. 그걸 도저히 안 되겠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죽인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번에 죽으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부정선거 조작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 외국 언론들이 다 다루는 겁니다. BBC 다뤘고 이런 팍스뉴스 다뤘고 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속속들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엊그제 여러분 보니까 일본의 요미우리 여러분들 TV인가 하는 데서 자료를 좀 사용할 수 있냐 아사히 TV 다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선거마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 이야기인 겁니다. 야, 이게 나라냐? 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죠 지도자를 다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입니까? 남조선이지. 여러분들 핵심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장 잘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겁니다. 2020년 총선에 총 220만 표의 유령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했고 4.15 총선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22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220만 표를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죠 250만 표 이상 정도 격차가 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276만 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기는 관내하고 우편 투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국민 투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3만에서 5만 정도 더 나갈 겁니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6,300명 정도가 여러분들 투표했을 때 98%가 지금 10,000명 넘었는데 98%가 이게 나라냐 그런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잠 다루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 가장 중요한 최근 3대 선거에서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가 그걸 한 번 정도 이름 오늘도 어제 너무 많은 자료를 다뤘기 때문에 좀 스쳐가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데이터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는 기법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제야 H님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이 프로그램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이 총선은 이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세 가지 프로그램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다행히 최근에 여러분들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을 두고 그리고 원재료는 원재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수 없는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력한 겁니다.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 조작 규모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 생산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대 선거 사전투표 조작 수량 통계 조작을 몇 표나 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220만 표 220만 표 276만 표 4.15 총선 3구 대통령 선거 4월 10일 총선 이번 선거에 가장 화끈하게 한 겁니다. 276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16만 9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 이번에 진짜 화끈하게 했구나. 2020년 4.15 총선보다 권력을 여러분들 훔치기 위해서 이번에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끈하게 조작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악의 도구로 많이 활용된 데가 전라도입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이례적으로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호남인들이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호남인들을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대 선거 사전투표 조작 수량 통계 100분율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광주가
4.15 총선에서는 1.9% 차지했는데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2.8%를 차지했는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무자백에 조작을 합니다. 예, 전체 100 가운데 광주 5.1, 전라남도 7.8, 전라북도 6.9 무슨 이야기입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이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숙주로 호남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붉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남권 전체를 따지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의 8.1% 조작을 했는데 2022년 3구 대통령 선에 19.8%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윤 후보가 가까스로 승리하는데 어느 정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 선거 결과들이. 자, 여러분들 얼마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은 2020년 4.15 총선에 100만큼 조작했으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244만큼 조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선거는 수십만 수백만 정도가 여러분들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이 244로 뛰면 안 되는 겁니다. 대개 100 주변 정도가 돼야 되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유령 투표지를 호남에서 많이 만들어 전부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개 표로 딱 작성하게 되면은 조작 수량, 전국 총량 중에 시도별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총선을 기준점으로 100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3구 대통령 선거 화끈하게 여러분 조작했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된 일을 제야 H님이 전부 다 여러분들 맡아가 여러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이 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호남하고 비호남, 호남에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남을 얼마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악용했는지를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남에서 여러분들 전국 총량 가운데서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8.1%였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 19.8%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거는 곧바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휘하고 선관위가 유령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런 부정선거를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대열에 이런 동참한 인간들이 안철수인 겁니다. 역사의식도 전혀 없는 인간인 겁니다. 그런 대열에 이런 동참하는 것이 오세훈인 겁니다. 국민들이 영원히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상태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인간들이 오세훈이하고 안철수인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뭐죠? 한동훈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찬성파가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현행 부정선거 제도를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뭐죠? 자기들끼리 다 지도자를 뽑고 하는 일이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찬성하는 인물들이 한동훈이 오세훈이 안철수 유정복이 김태흠이 김영한 이런 친구들입니다. 김상욱이 이런 제가 전부가 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가 하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여기에 김도부이니 배현진이니 조경태니 안철수니 예? 그다음 한지아니 진종훈이 이런 김용태니 이런 친구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가 하니까 그냥 선관위 세상 부정선거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역이고 엑스트라를 선관위를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가짜표를 더하는 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거죠. 가짜표를 더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예? 가짜표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의 20%, 사전투표자 수의 25%, 사전투표자 수의 35%, 사전투표자의 50%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 이 조작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그러면은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를 투입하면 어떻죠? 예, 그러면은 조작값이 여러분들 35%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 플러스 1이 3이 나오니까 3장 가운데 한 장이니까 1을 3으로 나누면 35%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선거가 여러분들 어떤 선거였습니까?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두 장마다 한 장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럼 한 장마다 한 장을 도둑질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그럼 포렌식을 해보면 여러분들 로그인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가 20초 23초 20초 23초 이렇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선거는 어떤 선거죠? 재외국민투표를 대개 그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으면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그런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4월 10일 총선의 서울지역 선거를 세 장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세 장당 한 장이니까 3 플러스 1하면 4장입니다. 4장 가운데 한 장이니까 1을 4로 나누게 되면 25%가 되는 겁니다. 4장당 한 장을 훔치면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이니까 5장이죠. 5장 가운데 한 장이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20%를 조작합니다. 어떤 선거죠? 4월 10일 총선에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 조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표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발각이 됐는가 하니 이 발표 득표수를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그리고 본인들이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이거 발표하더라도 그냥 문제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거기서 김용민과 노태학이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덜미를 잡힌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규모의 전국 차원의 부정선거를 한 것이 왜 발각이 됐냐. 발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이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두 장당 한 장은 35%, 세 장당 한 장은 25%, 네 장당 한 장은 20%.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전선거 없을 때 비교해 달라면 사전선거 없을 때는 검색해 보시면 2016년 총선하고 비교한 게 있을 겁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3구 대통령 선거를 이런 방식을 다 사용해가 계산해 보니까 제야 H님이 224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에서 189만 표 조작하고 조작했다는 건 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표수입니다. 공짜 표수. 여기 224만 표가 뭘 뜻하는 거 하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남조선 조작위원회가 더해준 표수입니다. 총 224만 표를 더해줬고 관내 투표에서 189만 표의 유령
관내 사전투표에서 우편에 31만 5천 표 제외 국민투표에 3만 2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차가 0.73% 발표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7.89% 차이가 난 겁니다. 격차를 248만 표 차이를 24만 7,070표 차이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남조선 조작위원회가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노정희하고 김시안이 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48만 표 정도 났는데 그걸 24만 7,077표 차이 줄인 겁니다. 그 격차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 보시면은 2024년도에 53석 이건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2020년도는 36석 이게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들 제야 H님하고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많이 준 두 사람의 이름 접근 방법은 거의 일치합니다. 사전투표를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에 이격거리 차이를 이론이 이야기하는 0값을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분은 서로 의논한 적이 없지만 동일한 방식을 거의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왜 차이가 났냐. 한 분은 무효표를 포함시키는 선관위 자료를 사용하고 또 한 분은 무효표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은 그냥 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식 최종 데이터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어떤 조작가를 사용했는지 몇 표를 집어넣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빈하고 노태하기가 여러분들 감방을 못 갈 것 같으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여러분들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제거가 되고 노태학과 김용빈이 활기를 치고 다니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걸로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얘들이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서버를 공개하면 전부가 조작값이 나올 거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버를 이렇게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두 장당 한 장을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20초 40초 그다음에 60초 여러분들 표가 발행이 된 로그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0초 40초 43초 그러니까 진짜 투표는 20초마다 가짜 투표는 3초마다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포렌식을 막는 겁니다. 그거를 법원 판사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비호해서 선관위를 보호해 주는 거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선관위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4.15 총선 이후에 그 천대엽이 조재현이 이동원이 민유숙이 김사만이 노태학이 노정희 전부 다 뭡니까 부정선거를 덮는데 부역한 대법관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관들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저 인간들도 같은 여러분들 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사법부 부패 때문에 나라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만 자리에 말라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말라위.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라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말라위가 여러분들 2020년도에 뭘 했습니까?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인정해 가지고 선거 무효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썩어 빠진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골로 가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 놈들이 다 나서 가지고 뭡니까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 제대로 하겠냐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록 동색이라고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이거 돈밖에 없는 겁니다. 정관 예우 받아 수십억 수백억 받아 이러면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 새끼들이 이런 노예가 되는 거 이런 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원이 그다음에 무슨 노정이 노태학이 김사만이 전부가 다 뭡니까 부정성을 덮고 뭐죠. 심지어 배춧잎 사전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던 주요 증거물 다 위조한 증거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판결을 내릴지 나는 판사들 2020년 4.15 총선 전에는 그래도 대법관님 판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저것들이 그냥 그냥 시중에 뭡니까 잡배봐도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또 하나 다루어야 될 게 이게 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선중앙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무슨 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언론사 사주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조선중앙동안 논조를 보게 되면은 결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덮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먹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내란범을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에서는 뺀다니. 아니 내란범이라고 조선일보가 막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정당이 수사 지시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 윤석열이 경찰이 수사하면 응할 것인 입장 봐 시종일관 뭡니까 윤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선거가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가 일상화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도 광고 수입이 급감해서 어려울 건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강분할까. 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에 박지원 씨가 문화공부부 장관을 할 때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을. 그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우려했거든요. 저 양반들이 미인계 같은 걸 써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제압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 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특정 집단에게 완전히 먼저 제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압이. 언론사의 사주들이 그리고 언론사의 고위직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의해서 완전히 그냥 잡혀 있다는 생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걸 그냥 노골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중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멸사봉공할까. 어떻게 이렇게 몸바쳐 충성할까. 여러분 우리는 글을 많이 읽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게 되면 사설의 논조나 이런 부분들을 매일 보기 때문에 특이사항 같은 것을 간파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논조를 보면은 조선 사설들의 논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북한의 교류를 할 때 나는 정말 위험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강산 여러분들 관광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내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이 북한 동포들 이런 데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박지원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회 시민단체들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한국의 언론사의 간부들
한국 언론사의 사주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선의 논조 내란범을 뺀다는 이야기는 탄핵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란 근거가 없어지는데 조선일보 논조가 이렇게 매갈이 없이 쓰는 겁니다. 당장 탄핵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실리름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야기죠. 이게 그냥 이것만 돈 가지고 아니다. 이게 돈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돈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 영장방해 멈춰야 된다. 내란제 척의 거의 한길의 수준입니다. 내란제 철의 정쟁 벌리는 정치권 헌재 판단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 사주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과 달리 북한의 이익, 중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논조들이 결정적일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아무리 신문의 시대가 여러분들 저물었다 하더라도 신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조를 형성하는데. 방송도 그걸 다 참고를 하니까 조선중앙 논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광고비나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아주 대놓고 뭐죠? 대통령 탄핵에 여러분들 열을 올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보지 않습니다. 2000년 8월 박지원과 언론 방송사 사장단 48명이 방북했고 7박 8일 동안 뭐 하고 왔을까? 그 여러분들 북한에 7박 8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북한 애들이 그냥 두었겠습니까? 내가 추가 취재 한번 해봐야겠네요. 2000년 8월이니까 검색해 가지고 박지원이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박지원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굉장히 책을 크게 잡혔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한국이 완전히 뭐죠 그냥 포획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해도 조선중앙동아가 결사적으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박지원이 크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 뭔가 크게 책을 잡힌 것 같아요. 웬만한 한국 이런 주요 농객들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가짜 국회의원들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니까 이 프로그램 제야 H님이 만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여러분 돌려가지고 나온 가짜 국회의원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제야 H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은 전부가 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53명 명단을 제야 전문가 명단이 아니고 제야 H님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 방법, 투입한 조작수입니다. 전부 다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곽상은, 전현희, 박성준, 이정헌, 고민정, 안규백, 장경태, 오기영, 김동화, 황희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결과거든. 제야 H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딱 돌려 가지고 조작값 추출 프로그램을 딱 누르면 쫙 이러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또 옵션을 제야 H님이 당락 변동만 보기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 이 당락 변동만 보기가 뭔가 하니까 성부 조작된 경우만 보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진성준, 이인영, 김민석, 김병기,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전재수, 허종식, 박찬대 전부가 다 뭐죠? 예,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입니다. 추정치니까요. 정일영, 이훈기, 이재명, 장철민, 박용갑, 박범계, 박정현, 김태선, 김준혁, 이재정 전부 다 뭡니까? 이 조작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표 내외를 전부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낙선한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기현, 김영환, 이소영, 추미애, 김용만, 이상식, 부성찬, 이현주, 윤종군, 안태준 전부가 다 뭐죠? 예,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선자를 다 만들어준 예, 남조선 선거조작위원회가 당선자로 다 만들어준 여러분들 사례인 겁니다. 53명입니다. 정확하게 두 사람이 일치합니다. 숫자가. 여기 보시죠. 예, 허영, 송기현,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이모선, 문진석, 박수연, 황명선, 어기구, 허성무, 민홍철,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런 전산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올려주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표되는 날까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표수를 맞춰서 여러분들 당선자로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53명입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설령 여러분들 이 추정치가 약간 오차가 있어 가지고 몇십 표 차이가 좀 틀리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공짜표를 받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성부가 조작된 53명을 이 선거데이터 전수분석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야 H님이 작성해 가지고 만든 이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작 방법은 다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원 춘천갑 허영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3,458표의 가짜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가짜표를. 그리고 그 표를 다 합치게 되면 53명의 여러분들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선관위가 투입한 가짜표 숫자가 66만 9,790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3명의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기에 투입한 그런 총 위조 투표지 개수가 66만 9,79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니까 가짜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표. 이렇게 가짜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전부가 다 가짜표입니다. 이게 가짜표. 가짜표.
예? 선관위가 더해준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가짜표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가짜표입니다. 가짜표. 가짜표 66만 9천 표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53명의 가짜 국회의원의 건배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 전산 프로그램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그다음에 이 가짜 국회의원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득표수는 가짜 득표수 더하기 진짜 득표수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 사기, 선거 사기질을 김용민과 노태학, 노정희와 김세환, 권순일과 조혜주가 어떻게 방법이다. 본인들이 뭡니까? 그냥 선관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가짜 더하기 진짜다. 원래는 진짜만 발표해야 되는데 가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가짜를 더해 준 가짜를. 김용민과 노태학이는 뭘 대 가짜를 다 더해 주면 가짜를.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가짜를. 그러니까 본인들도 뭡니까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발각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가짜를 다 더해 줘 가지고 가짜표가 전부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집대성하는 의미에서 재야 전문가 여러분들 두 분을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추정치니까. 재야 전문가 여러분 작업은 여러분 이게 재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53명. 이게 재야 전문가가 찾아낸 분석 방법을 이용해 찾아낸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4.15 총선 36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재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총정리한 것이 바로 53석 36석 이게 재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재야 전문가 작업. 그리고 이 작업의 모든 중심에는 가짜 득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가짜 득표수를.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가짜표를. 그럼 한 사람만 딱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김민석과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참고로 김민석 후보는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2024년 총선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여기 이게 선관위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 발표자로인 겁니다. 이 자료. 이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통이 난 겁니다. 여기에 김민석이 받은 49,651표가 가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7,295표 가짜, 국외 부자투표 득표수 370표 가짜, 여의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000여 가짜, 이 줄치놓은 게 전부가 가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전부 다 가짜표를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위조된 거를.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자료를 입력해가 다 찾아낸 겁니다. 얼마를 도둑질했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질한 표수인 겁니다. 김민석이 받은 총 득표수 49,651표 가운데 선관위가 더해진 가짜표 수가 11,718표인 겁니다. 투표자에 던진 진짜 득표수가 37,933표인 겁니다. 이 11,718표를 가짜표로 더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선관위가 7,295표를 발표했지만 3,118표가 가짜인 겁니다. 진짜가 4,178표. 이 가짜표를 찾아낸 겁니다. 가짜표. 가짜표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조작값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3,118표의 관내 사전투표 가짜값을 어떻게 찾아냈냐. 여기 보시면 김민석의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25% 하게 되면 3,118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25%가 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25%.
사전투표자 곱하기 25%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낸 겁니다. 25%. 25%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은 거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서울 지역은 모두 다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한 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깜짝하게 넘어갈 건데 이게 낱낱이 다 까발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제야 H님이 선구자적 업적인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수작업을 하지 않고 단박에 뭐죠. 전국 선거구에 모두 다 조작값하고 조작 규모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구작업을 진행한 분이 제야 H님입니다. 제야 H님이 2024년에 이런 자료를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 자료가 입력이 되면은 30초에서 1분 안에 전국을 전부 다 분석해서 냅니다. 조작값, 조작 규모, 조작 이전, 조작 이후, 당락, 조작 여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한 작업을 보고 제야 H님이 수작업을 그냥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N 조작값 추정만 탁 누르면 전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야 H님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종로구 양천갑 투입한 조작 표수 이게 당락 변동망 보기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락을 조작한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옵션을 하나 포함시켜 준 겁니다. 두 번째 11번부터 20번까지 서울 강서 진성준 조작, 구로갑 이인영 조작, 영등포 김민석 조작, 동작갑 기병기 도작, 송파병 남인순 조작, 강동갑 진선미 조작, 강동을 이행식 조작, 북구갑 전재수 조작, 동구갑 허종식 조작, 연수갑 박찬대 도작 21번부터 30번입니다. 이훈기 조작, 이재명 조작, 장철민 조작, 박용갑 조작, 박범계 조작, 박정현 조작, 김태선 조작, 김준영 조작, 이재정 조작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이기현 조작, 김영한 조작, 이소영 조작, 추미애 조작, 김용만 조작, 이상식 조작, 부성전 조작, 이은주 조작. 이은주는 18,855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많이 받았네요. 이은주는 처음에 조작하기 이전에 12,135표로 패배한 낙선자였습니다. 낙선자를 6,720표 차이로 승리한 승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윤종군 조작, 안태준 조작. 자 41번부터 53번까지입니다. 허영 조작, 송기현 조작, 이강일 조작, 이광희 조작, 이현희 조작, 이모순 조작, 문지순 조작, 박수현 조작. 충남공주의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작하기 전에 정진석 후보에게 9,225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2,78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황명수 조작, 어기구 조작, 허성문 조작, 민홍철 조작, 위성곤 조작.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이 제야 H님이 개발한 사전투표 진단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죠.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도인데 2020년도는 내일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두 분이 여기 말씀하시는 제야 전문가님이고 이 제야 전문가님이 분석한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제야 H님이 개발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53명의 성부 조작 사례를 조작값, 조작 규모 그리고 유령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확보한 경로,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 당락 변경사항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지금 다 노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죠. 제기하면 5.18처럼 여러분 다 감방을 쳐넣는, 그러니까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 도둑질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의 초접전 지역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H님은 무효표가 투입된 그런 자료를 쓰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는 무효표를 제거한 자료를 썼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후보의 격차, 조작되기 이전에 격차가 몇백 표 차이가 날 때는, 그럴 때는 좀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몇백 표 차이가 나는 데가 대개 주요 정치인들은 이재명 당대표, 박범계 의원, 이인영 후보는 몇백 표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10,000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조작과 관계없이 모두가 부정선거에 다 연루가 됐다. 그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클래식 M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이 자료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결과입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8,60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그래서 처음에 조작하기 이전에 원희룡 후보가 860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60표이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시죠. 이게 제야 H님 작업입니다. 제야 H님 작업인데 이 작업을 먼저 한 제야 전문가는 분석을 어떻게 했냐. 이 제야 전문가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8,114표를 집어넣었고 위조 투표지를 약간 차이가 나죠. 8,114표를 집어넣었고 사전투표장에 진짜 온 사람 숫자는 32,454명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45,568명이 왔다고 사기를 쳤다. 그래서 367표 차이가 원래 났다. 원래 조작하기 이전에 원희룡 후보가 367표 차이로 승리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H님은 860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야 전문가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367표 차이로 이긴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거 여러분들 이 뭐 367표 차이가 났냐 아니면 제야 H님처럼 860표 차이가 났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가짜표를 더해 준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부분이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표수를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48,36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42,249표를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8,114매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격차가 800표 차이냐 300표 차이냐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추정치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건 겁니다. 가짜표가 투입된 겁니다. 8,118표에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가짜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투표자 곱하기 조작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8,979표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짜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가짜표를 3,610표를. 그러니까 추정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성분을 조작했냐는 문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은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8,114명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표를 더해 준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에 연루가 된 겁니다. 한 명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근소하게 여러분들 차이가 난 사람이 박범계 대전광역시 서구월 후보입니다. 이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H님 분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좀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내용이. 이거는 뭐 그냥 제야 H님만 제야 전문가만 보시죠. 14,000표를 집어넣어줬네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입니다. 138표.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면은 박범계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몇십 표 차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정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가짜표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박범계 후보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연루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자료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출연하는 부분이 전부가 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선관위가 더해준 가짜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짜표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박범계 후보가 최종적으로 65,340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 가짜표가 14,15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가짜표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명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그래서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감방을 쳐넣고 뭐죠. 탄핵을 시키게 되면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진짜 투표자가 여러분들 51,182표를 받은 겁니다. 그걸 65,340표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가만히 있어보죠. 뻥튀기를 가만히 있지. 뻥튀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이가 좀 작았던 사람이 이인영 후보입니다. 이인영 후보. 이인영 후보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국힘당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182표 차이가 났네요. 182표 차이. 그런데 제야 전문가는 138표.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138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182표. 그러니까 100표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추정 오차 같은 걸 고려하게 되면 박범계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박범계 후보가 공짜표를 받은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표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연루가 된 겁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소한 격차를 낸 후보들을 한 번 더 이용하는 겁니다. 이인영 후보는 282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조작하기 전에 호준석 국힘당 후보가 간신히 이긴 겁니다. 280.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이인영 후보가 몇십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가짜표를. 16,808표를 가짜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 8만 표 이인영 후보가 받은 거에 16,000표의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16,808표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태하기가 여러분 한 지시문과 이게 전부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전부 다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산수니까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넣어준 가짜 득표수 더하기 투표자가 던진 진짜 득표수 합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명쾌하게 처음에 명료하게 밝혀낸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작업이 하지 않고 한 번에 전체 여러분들 선거구를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짠 사람이 제야 H님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돌리면 뭡니까 30초에서 1분 안에 전국의 모든 조작 정도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념비적인 작업이 프로그램을 짠 경우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초창기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 얘들이 가짜표에다 진짜표를 더해줬구나.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만 죽이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나섰고 여당 중진들도 전부 다 뭡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윤 대통령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만 그냥 고생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김재섭이 권성동이 권영세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계속 까게 하고 그냥 윤 대통령만 죽어라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이 아닌 법을 지키는 것이고 국힘 윤과 헤어질 결심 고심 이렇게 이런 중앙일보 이런 기사 쓰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받들어 가지고 망해야 될 회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중앙일보 보시면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니까 도둑놈들이니까 한 푼도 여러분 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그냥 쓰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아듀하고 여기 여당 광역단체장 공수처 여기 뭐 이 양반이 광역단체장 협의회 회장이네요. 너가 다 그래도 광역단체장 하게 된 게 윤 대통령이 등장해서 2020년 6월 달에 조작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다. 이게 오세훈이 있네요. 탄핵 찬성. 유정북이 있네요. 탄핵 찬성. 김영환이 여기 있네요. 탄핵 찬성. 전부 다 탄핵 찬성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머리 딴 거 없는 겁니다.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입장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할 사람들이 왜 탄핵을 앞두고 오세훈이나 탄핵 찬성을 했냐 이야기. 유정복이는 왜 탄핵 찬성을 했냐 이야기죠. 김태흠이는 왜 탄핵 찬성을 했냐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덜 떨어진 사람들아. 지금 와가 여러분들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기성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꺾이게 되면은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인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만 희생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돼지 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탈이 되거나 이거는 본인들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은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조선 조작공화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이런 투입한 게 2020년 총선에 220만 표 유령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투입했고 4.15 총선입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위조투표지 220만 표 정도를 이재명 더불당 후보한테 투입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위조투표 276만 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게 팩트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의 15%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거 조작을 못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론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가 다 묻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감옥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기 홍준표 여기 뭐죠 무슨 유정복이 오세훈이 무슨 김영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기성 정치인들은 모두 다 뭐죠 선관위하고 대결 구도를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 너희들은 어차피 돼지 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은 돼지 개니까 너희들은 세금이나 쳐내고 그냥 입 쳐닫고 그냥 살아라 그건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금 내는 기계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질러도 이 인간들이 나서가 해결해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기성정치인하고 일체 의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국민들하고 윤 대통령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키가 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 전부 다 조작한 53명을 조작 규모가 이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31번부터 40번까지 41번부터 53번까지 제야 H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 구한 겁니다. 조작값, 조작 규모,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 당락 변경 사항 전부 다 이렇게 이름들 다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아니 없어요. 난 잘 모릅니다. 오세훈이 난 모릅니다. 광진을에서 고민정학 이런데 무참하게 껴주다 아니 난 잘 모릅니다. 난 서울시장 먹었습니다. 그건 겁니다. 한동훈이 난 모릅니다. 위조투표지 만들도록 선거관리위원회께서 마음껏 인쇄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인쇄소에 찍어가지고 표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에 이전에 한동훈이 한 짓거리인 거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도 이름 나서가지고 아무도 이름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국민을 위해가 싸워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은 것은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남은 겁니다. 이번에 막아서 노태악과 이런 김용빈을 법정에 세울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고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꺾여가지고 감옥 가면은 대한민국이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경제위기 뭐 이런 거는 유도 아닐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골로 가겠죠. 저는 뭐 그냥 세상 가는 게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타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 뭐 힘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기타 문제를 항상 준비했다가 뭐 정시 투자하는 방법 뭐 건강 유지하는 방법 준비했다가 여러분들
더 이야기하기가 좀 그거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국민을 얼마나 돼지개로 보면은 정말 돼지개인 거죠. 야, 여러분, 제가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줄 별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도 나라가 이까지 가겠냐.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인간도 참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저렇게 깃발을 올렸으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이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9시부터 내가 그냥 적흥으로 촬영해서 내는 또 방송이 나가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지나면은 제가 그렇게 이런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 탄핵당할 때니까 정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든 예상대로 대통령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뭐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이런 허물들 다 덮고 이제 대통령을 살리는 길, 그다음에 국민을 살리는 길이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좀 도와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참 그래도 고마운 것은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 이렇게 상황의 급박성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정리된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가짜 득표수 더하기 진짜 득표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대로 멈추고 그다음 또 내일 세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